자, 200쪽에 7번. 여기 봅시다.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씨. 연장선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기 때문에 얘는 내분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서 같아지고 싶으면 AB라는 변의 길이가 3K이고 BC라는 변의 길이가 2K이면 우리는 같아질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3K인데 B에서 C까지 거리는 2K다. 그래서 원래 C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예요. 이렇게 2K가 될 수 있도록 C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2K가 되도록 해서 C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연장선이라는 멘트를 썼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2K라고 생각을 했다면 C는 외분점이 되겠고 A에서 더 멀리 있는 거죠. 그죠? 그럼 A에서부터의 거리를 따지면 C는 얼마만큼? B에서는 2K, 5K. 그래서 우리는 5대2로 외분하는 점 C를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놓고 외분이니까 뺄셈이라서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분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또 혹시나 나는 이거를 내 외분점으로 생각하는 게 싫다 라는 학생은 여기를 봐도 돼요. 어차피 여기 3대2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 C좌표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해야지 라고 한다면 A좌표가 2,3이고 B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내분점이 B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점 A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B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3 A, B 잡고 5분의 3A 플러스 4 5분의 3B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또 6번 선분 AB가 Y축에 대하여 내분될 때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서 이 선분 AB가 Y축을 기준으로 M 대 N으로 내분되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M과 N은 어떻게 구하냐?
굳이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x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0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라는 거다. 괜찮습니까? m 대 n으로 내분을 해보니까 x값이 0 나오더라. 할 수 있겠어? 이해됐어? 상황? 한번 해보세요. 자, 또 13번. 자, 이거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 할 때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요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뭐 1대 3, 1대 3, 1대 3 이렇게 해서 요렇게 쪼개면 무게중심 똑같다고 배우지 않았니? 기억나?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건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잘 잘라내면, 그러니까 큰 도형에서 일정한 비율로 잘 잘라내면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고 균형이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중점 여기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여기가 3, 1 여기가 5, 1 해서 이 점으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x1, y1, x2, y2, x3, y3.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닌데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냥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여기 중점 2분의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 얘가 1, 마이너스 1 같은 패턴으로 x3 y2 y3 같은 느낌으로 여기 순서를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순환형이라고 해서 니네 인수분해나 다항식의 전개 같은 데서 일부러 이렇게 쓰죠. 어떤 식을 쓸 때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이야기할 때 이 CA 막 이렇게 쓰잖아. 원래 원칙은 A를 먼저 쓰는 건데 C를 먼저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5,6.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알 수 있는 거 x1 플러스 x2가 2고 여기 x2 플러스 x3가 6이고 x3 플러스 x1이 10이고 y1, y2가 마이너스 2 y2, y3가 2 y3, y1이 12 얘네를 다 더하면 2에 x1, x2, x3가 18이 돼서 이렇게 되거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x1 플러스 x2가 2니까 x3는 7이어야 되고 x3랑 x2랑 더해서 6인데 x3가 7이니까 x2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x3가 7인데 더했을 때 10이니까 x1은 3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도 얘네 셋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니까 y1, y2 더해서 마이너스 2면 y3는 8이어야 되고요. y2랑 y3 더해서 2가 된다는 건 y3가 8이니까 y2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자, 이게 8이면 y1은 4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각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여기가 그래서 3,4,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가 7,8. 그래서 얘네 셋으로 만들어내는 무게중심은 3분의 3, 마이너스 1, 7. 이렇게 되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이렇게 써야지. 3분의 4, 마이너스 6, 8. 이렇게 될 거니까 3, 얼마야? 2.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걸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 3, 5,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좌표를 구해도 똑같이 나오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잘랐을 때 나오는 애랑 똑같아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내분적 공식 써가지고 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근데 니네는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 알고 있으니까 똑같겠지? 하면서 그냥 푸는 거다. 자, 또 질문. 16번.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고 싶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요. 자, 이제 좌표 평면을 좀 그려볼까요? 0, 4, 2, 3. 자,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중요해요, 순서가. 자, 성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대요. A에서부터 거리가 M, B에서부터 거리가 N이야. 근데 M이 더 커. A에서 더 멀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1번, 2번, 3번. 공간을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 점이 찍혀야 돼? Q가. A와 B를 기준으로 어디에 점이 찍혀야지 저 멘트를 만족할까? 외분이니까 일산 중에 하나겠지? 맞아요? 근데 M이 더 크잖아, N보다. A에서 멀리 가야 돼. 어디? 어디에요? 윤서야? 1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Q가 찍히면 A에서 무조건 가까워. B가 더 멀단 말이야. 이해돼요?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원점이 있는 거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은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괜찮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밑변을 예로 하자. 여기 0,4입니다. 자, 높이 얼마예요? 높이? 2죠? 그럼 이 넓이 얼마예요?
넓이는 4가 될 거예요. 밑변 4, 높이 2.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12라고. 전체 넓이가 16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배워왔냐면 평행한 두 직선에서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이런 게 배웠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평행한 두 선분 사이에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2 밑변의 길이가 1대2일 경우에 넓이 b가 1대2여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2면 여기 반 딱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1, 1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서 넓이가 2배 차이 나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 b와 넓이 b가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걸 여기서 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렇게 평행선에 가상의 평행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높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인지는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높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넓이 b는 밑변의 길이 b와 같다.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된다. 3대 1의 길이 b가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3, 여기가 1은 3대 1의 길이 b지 여기서 말하는 m 대 n이 아니에요. m 대 n은 어떻게 했던 거였냐면 A에서 M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 N만큼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A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4만큼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B에서는 3만큼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꼭 다시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했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 안 풀려요. 내 손으로 진짜로 풀어봐야 돼. 자, 또 질문 19번. 자, 19번 문제 어렵습니다. 별표. 별표. 개중요 써놓으세요. 개중요. 됐나요? 자,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점 P는 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A, B라고 할 겁니다. 됐죠? 뭐 A, 한 다음에 뭐야 저거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자, A와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P, Q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1대2로 내분. A가 먼저니까 이렇게 3분의 A 플러스 6 3분의 B 마이너스 4 요거를 P, Q라고 하자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P라는 좌표는 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다라는 말은 대입하면 참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야. 알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요. 이 식은 참이에요. 됐죠?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게 궁금해요. 괜찮죠? 얘와 관련된 식이 궁금해요. 근데 A와 B에 관한 식밖에 없잖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 일단 이렇게 같겠죠? 3분의 A 플러스 6은 P 3분의 B 마이너스 4는 Q A는 3P 마이너스 6과 같고 B는 3Q 플러스 4와 같아요. 괜찮습니까? 곱하고 전개. 자, 이게 지금 왜 필요한 거냐면 나는 P와 Q에 관한 식을 원하는데 P와 Q는 A와 B 사이에 관계만 존재하고 식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와 B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할 생각이에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A는 얘랑 같다 했고 B도 얘랑 같다 했으니까 대입해도 괜찮겠지. 같은 걸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P 플러스 3P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 3Q 플러스 4 플러스 1은요. 당연히 이 식은 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3P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Q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러면 3P 마이너스 6Q 얼마야? 마이너스 13?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니네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3P 마이너스 6Q 마이너스 13은 0은 3X 마이너스 6I 플러스 마이너스 13은 0 위의 점 P, Q를 대입해서 참이된 것처럼 해석해라.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참이랬잖아요. 이거 식 전개한 거밖에 없잖아. 이 식 참이겠지. 이거 정리한 거밖에 없잖아. 이 식 참이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 식은 참이야. 근데 P, Q라는 점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얘를 이런 식이 있어서 X, Y 자리에 PQ 대입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X랑 Y 자리에 P랑 Q를 대입해서 식이 참이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식은 이거다. 그래서 이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들어. 잘 안 돼. 알겠지? 이걸 좀 해야 되겠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 또 모르겠다. 질문. 또.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거 배웠던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고 배웠죠? 그냥 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차 함수와 얘는 거의 한 뭐 80% 정도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0% 정도가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근데 이 20%가 엄청 중요해요. 새로운 공식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만큼 중요한 공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야. 니네가 2차 방정식을 배웠어.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근해 공식을 모른다? 2차 방정식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야. 자,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좌표평면에 들어와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그림은 전부 다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 도형이고 삼각형도 도형이고 이런 이차함수 이런 포물선도 전부 다 도형이고 이 삼각형도 도형이 다 도형인 거야 이제. 알겠죠? 자, 이런 도형들을 식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이 도형들을 식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 식으로 만들 때 누구더라? 오일러였나? 옛날 수학자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도형이든지 간에 도형은 방정식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전부 다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돼. 실제로 방정식으로 다 표현이 되더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제일 기본 x 하나와 y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식 괜찮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x 하나와 y 하나인데 차수가 올라가면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직선은 니네가 도형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선이잖아. 니네가 도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삼각형은 만들어져야지 도형이지. 삼각형 이상부터 도형이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워왔거든. 선은 선이라고 배웠지 도형이라고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원이거든.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도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제일 처음으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원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1차 함수라고. 그죠?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읽어주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괜찮지?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양함수입니다. 알겠죠? 보통 y는 fx 이렇게 써요. 기호로.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전부 다 양함수인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이 y는으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잖아. 그죠? 등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이항도 가능하고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도 가능하다고 배웠지. 그죠? 등호를 갖고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가 가능하다라고 배웠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항이라는 것도 쓰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y1로 넘겼어.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x와 y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니네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할 때 x, y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니네 연립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괜찮지? 응. 그래서 얘는 x와 y가 있는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걸 함수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이거지. 기호는 이렇게 했습니다. 뜻은 x로 이루어진 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이해되죠? y는 하고 x로 이루어져 있는 식.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여기에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순서쌍이 아니야. 알겠지? 이거 순서쌍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괄호 안에 여기에는 x,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어요 라고 해서 x랑 y를 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다들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호가 나오든 이런 기호가 나오든 이런 기호들이 나왔을 때 어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다음. 함수라는 건 읽어주는 방식에 따라서 방정식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y가 혼자 독립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양함수로 쓸 때는 그렇게 한번 써봐라 라는 의미였지 y가 혼자 독립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오른쪽에서만 막 계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됐지?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얘가 기준이에요. 알겠죠?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기울어진 정도. 얼마나 기울어졌냐라는 거고 우리가 함수를 볼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를 보고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괜찮죠? 얘는 증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감소라고 해요. 내려가고 있다.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증가하는 함수라면은 모양이 맞아야 되니까 기울기를 양수라고 말을 해주는 게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기울어진 정도가 양이다 라고. 괜찮습니까? 감소함수라는 거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서 내려간다라는 건 줄어들고 있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기울기를 음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얘는 위로도 안 올라가고 밑으로도 안 내려가잖아.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은 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 된다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올라간다는 의미고 시계 방향으로 꺾이면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하라고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렇게 배웠거든. 괜찮지? 뭐 증가량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텐데 증가라는 단어가 왠지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니네가 증가량이 음수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1,4가 있고 5,10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울기가 얼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1에서 5로 변했으니까 x가 4 커졌고 y가 4에서 10이 됐으니까 6 커졌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 계산하는 식이 요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쪽을 뺐다는 의미잖아요. 한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반대로 빼도 괜찮지 않냐? 라는 거고 괜찮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에서 끝이 날 게 아니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지나가는 점 같은 거를 빨리빨리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가 4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됐죠? 예를 들어 여기가 8인데 여기 6일 때 y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x가 6이야. y값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때 막 식 만들어 가지고 막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바라본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x가 얼마 커졌어? 6 커졌어. 괜찮니? 기울기가 이거야. 6분의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잖아요. x가 6 커졌으면 y는 3 감소해야 돼.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괜찮아? 저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4,7이 있대.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여기에 8,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원아 얼마? 얼마? 14. 13? 왜? x가 4 커졌으면 y는 얼마 커져야 돼? 2 커져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울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여야만 한다. 괜찮을까요? 이게 기울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요거를 잘 써먹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할 줄 안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의 의미가 x의 변화와 y의 변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변화를 내가 잘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여기가 1,2고 여기가 3,5예요.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길이의 비율이 1대 2예요. 나는 이 점을 원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본 뭐일 것 같아? 7, 이해 잘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렇게 끊어봤을 때 x가 2 증가하고 y가 3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2, 3 증가했을 것이고 여기서도 분명히 2, 3 증가하지 않았겠냐.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면 요렇게 크게 봤을 때 이거 2배 차이 난다며? 그럼 이것도 2배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기울기를 잘 이용한 거다. 괜찮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는 뭐랑 같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젠트 값이랑 똑같다라고 배워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게 있다고 하자. 됐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4. 괜찮아요?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뭐야 이거? x절편은 y가 0, y절편은 x가 0.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어진 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건 아까 전에 직선의 기울기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이걸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수. 기울기가 양이라며. 여기 시계 방향으로 꺾는 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만들어진 이 각 있죠? 이거를 양각이라고 할 거예요. 양각. 괜찮습니까?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인 게 각이 되겠죠? 이해됐죠? 이 양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와 같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탄젠트는 예분의 예 이렇게 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기울기에서 45도인 거는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45도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이 밑으로 45도가 일어난다. y는 마이너스 x. 됐죠? 우리는 45도를 경계로 적당히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림 그리는 거. 자, 45도 각도로 이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좌표축과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이 공간을 깔끔하게 이쁘게 8등분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그림을 그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적어도 어차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을 바랄 수는 없지만 45도보다는 더 각도를 줘서 그려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y절편이 2라는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괜찮습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갔겠지? 이거보다 급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냥 빨리 무난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빠르고 무난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게 잘 그렸네
라는 느낌이 들게. 알겠죠? 자, 빠르고 무난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기준점을 하나 잡고 그 점에서 기울기를 정해줍니다.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y절편이에요. 알겠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그려라 라고 하면 얘가 기울기, 얘가 y절편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데 기울기가 1보다는 좀 더 가파르기.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고민도 하면 안 돼. 그냥 그리는 거야 바로.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이고 더 가파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얘보다 얘가 더 가팔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하나 따로 그리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5x를 그리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5는 겁나 가파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1보다 가파르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차피 막 여러 개의 직선을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리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y는 3x라는 직선이 있고 y는 뭐 2x라는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얘는 구별을 해야 되겠지. 이해되죠? 같이 그려야 된다면. 같이 그려야 된다면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따로 그린다면 대충 적당히 이 정도만 그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y절편이 2면서 45도 각도. 그래서 이거 45도 각도로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에서 조금 가파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간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니네도 연습. y는 3x 마이너스 2, y는 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한번 그려보세요. 착착착착 그려줘야 돼. 고민도 안 돼야 돼, 이거.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런 거 꼭 써야 돼요. 알겠죠? 이거 다 y절편이 얼마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림에. 그 다음에 요거 뭐야 4고 요렇게 45도.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좀 더 가파르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괜찮습니까? 요 정도 그리면 잘 그렸다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직선을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과 기울기, 두 번째는 두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 하나와 기울기 하나를 주면 누구나 똑같은 완벽한 직선을 그릴 수 있다. 누구나 똑같은 직선.
알겠죠? 정보가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그거 있죠.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겁나 많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점이 하나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몇 개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인데 4,1 지난데 이럴 때 식 어떻게 쓰냐? 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고 b가 y 절편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2x 플러스 b 한 다음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1은 8 플러스 b 해서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7. 근데 이거는 중학교 방법이니까 이제 안 쓴다 이겁니다. 알겠죠? 아니 뭐 썼을 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식을 써나가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양이 많아져.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개수가 기울기인 건 우리가 확실히 안다 이거죠. 그리고 지나간다라는 말은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의미와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y는 2에 x-4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다. 왜냐하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2니까 기울기가 2가 맞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4,1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4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 참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참이 되잖아. 참이 된다라는 말은 지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1이라는 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이거겠지 그러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그냥 y는 2x-7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다 이렇게 쓰는 걸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건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y는 m에 x-a 플러스 b라고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공식이에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됐지? 그 다음 이 공식은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그냥 기울기를 구하고 점 하나 가지고 식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공식은 안 써요. 자, 그러면 두 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 점도 중학교 1학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배운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이 점의 좌표가 3,7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6이라고 3,7로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기울기만 구해라 이겁니다.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1번 상황으로 나는 식 쓰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1번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 이렇게 뺄까? 그러면 4분의 5 기울기 됐죠? 그런 다음 이 점 가지고 해야지 라고 한다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4분의 5인데 난 이 점 가지고 해야지 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 식을 전개하든 이 식을 전개하든 전개해보면 똑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대입하는 것처럼 공식을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점 두 개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울기랑 점 가지고 1번씩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해됐죠? 요게 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은 알면 좋고 몰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알면은 소소하게 문제가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알겠죠? 되게 소소하게 잘 풀립니다. 자주 쓰이지도 않아요. 알겠지?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래. 그럼 이게 a, 0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이게 0,b를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 그랬잖아. 자, a, 0 대입하면 식이 참이죠. x에다 a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b 집어넣으면 이 식도 참이죠.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라는 건 그 점을 지나간다는 의미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점도 지나가고 이 점도 지나가는 거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 있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가 이거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써먹으면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예요. 기울기. 괜찮나요? 기울기 이거고 y절편이 b니까 그냥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냥 원래 식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식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왠지 좀 뭔가 이렇게 이쁘게 정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b로 나눠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식의 단점, 이거는 답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1차 함수가 답이라면, 됐죠? 1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답이라면 y는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분모가 다 없어져 있는 계수가 정수인 식을 보통 답이라고 써요. 알겠습니까? 결국에 이 식을 정리하긴 해야 돼. 이대로 끝나지는 않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딱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2번 설명 안 했네. 자, 말장난. 자, 여기 2번 제일 좋아. 자, 마이너스 4,7을 지나고 y축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7이 있는데 y축과 평행하게 그으려면 세로로 그어야 되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세로로 그어져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세로선은 기울기라는 게 없다. 알겠죠? 가로는 기울기가 있는 거지. 가로는 기울기가 0이라고 했잖아. 얘는 기울기가 없다. 그럼 얘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냐면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값이 마이너스 4겠죠?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2,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니까 가로로 선을 긋겠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0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는 바뀌는데 y는 3으로 고정되죠? y는 3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0이어서 없어진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까지.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는 해서 니네가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나 필수예제 3번하고 4번만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1번, 2번을 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똑같은 문제. 자, 그래서 세 점이 있다. 얘가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1,5고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어쨌든 기울기 같은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로 기울기를 구해봐라. 여기서 이걸 뺄까? 여기서 이걸 뺍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이걸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 여기서 이걸 뺍시다. k 마이너스 2. 이게 답니다. 어렵지는 않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한 거야. 됐죠?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더라 라는 거죠. 다음 필수예제 4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문장을 좀 짧게 끊어서 써야 되는데 문장 구조가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니네 영어도 그렇잖아. 그냥 짧게 쓰면 되는데 자꾸 that, 야, 이렇게 계속 쓰잖아. that 붙여놓고.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점을 이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끊어서 잠깐 쉬고, 됐죠?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 이렇게 한 번 더 끊어서 쉬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 삼각형이 있구나 까지 먼저 인식을 하고, 문제를 다 읽으란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문제를 읽다 보면 뒤에서부터 찾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니네가 뭐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국어 실력이 좀 좋으면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삼각형이 있구나. 그리고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 하겠구나 넓이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이 있다. 자, 여기 좌표평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좌표평면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죠? 좌표평면이 하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ABC라는 삼각형이 있고 0,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3이 있어서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밑변이 똑같은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주면 된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넓이를 2등분 하겠다라는 멘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를 1대2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당연히. 괜찮지? 그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내가 요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좌표평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알겠지? 좌표평면이 하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됐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자, 난 이 직선을 원해. 이 직선은 점 알려줬단 말이죠. 그죠? 직선은 일반적으로 점 하나와 기울기 하나 가지고 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코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점을 하나 구할 수 있나? 라고. 점을 하나 더 구할 수 있으면 점 두 개가 됐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점을 구하라고 한 거죠. 괜찮습니까? 중점이잖아. 그래서
1, 이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점 2개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남은 점 하나 가지고 식을 쓴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생각의 흐름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점이 필요한데 점을 알려줬으니까 그럼 나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기울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나? 판단한 다음에 기울기를 한 방에 못 구한다면 또 다른 점을 하나 구해서 기울기를 다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 이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9쪽까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형편도 풀어야 돼요. 유형편. 니네 유형편 지금 안 푼 거 지금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어보니까